반갑습니다. 경제강사 우영우입니다. 구평 대비 캐스트 영상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매우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정말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시간 90일 정도가 남았네요. 그 90일 동안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부제로 불안해하지 말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능 거의 처음 보시잖아요. 재수생도 있지만 수능을 처음 보는 지금 90일 정도 남았고 공부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모의고사 보면은 틀리는 문제도 보이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불안함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짧은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수능 경제를 선택했고 만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시죠?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 비법? 이렇게 하면 만점이다? 없네요, 저한테. 10년 동안 이것만 가르쳐온 저도 여러분한테 이게 비법이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무엇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우선 좀 더 볼게요. 우선은 수능 경제라고 하는 과목은요, 자료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탐구 과목입니다. 대부분 사회탐구 과목이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암기할 것은 상당히 적고 이해를 한 후 자료를 분석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Q&A 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과목을 잘못 선택했나 봐요. 경제를 좋아했는데 아직 90일 남았는데 이게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료 해석 능력 90일이면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자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답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개념은 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을 주어져 있는 자료를 보면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수능 문제는 되게 길게 나오는 형태의 킬러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요. 지지난해도 그랬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50이 아닙니다. 한 46 정도, 7 정도 뭐 이 정도에서 1등급 컷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1등급 또는 만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킬러 문제들을 푸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읽지 않으면 그런 문제 못 풉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최근에 이제 Q&A 보면은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것도 상담은 또 비공개로 하더라고. 우리 사람이 그래. 자기 마음속을 얘기할 때는 비공개가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뭐 다시 공부를 준비하는데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막상 수능 경제 답이 잘 안 풀린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학과 수능 경제에서 나오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은 사실을 제대로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해 위주로 가는 거라고 하면요. 수능 경제는 간단한 내용을 이해했으면 그거를 자료에 적용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경제는 수능 경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만 그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 필요한 개념들이 빠져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것들을 메꾸셔야 됩니다. 이제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좀 있으면 9월인데 개념 강의를 보라고요? 보셔야죠. 그 개념 강의를 보되 필요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선생님의 개념 강좌가 수능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개념들을 이렇게 테마별로 강좌를 만들어 갔거든요. 현장 버전으로. 그래서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뽑아서 보기 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파트 문제 풀다 보면은 만약에 비교의가 안 풀린다고 하면은 비교의와 관련된 개념을 보셔야죠. 그게 맞아요. 개념 강좌
문제풀이 강좌, 최고 난이도 문제풀이 강좌,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갈 텐데 지금 최고 난이도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은 개념 강좌에서 비교 우위를 듣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에서는 기출문제풀이에서의 비교 우위 문제 푸는 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최고 난이도로 오시고 그래서 이거를 병행하면서 하시더라도 개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지 않은 개념 다시 처음부터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특히 3단원 수요 공급 있는 파트 수능에서 보면 20문제 중에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단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요 파트들에서 내가 약한 개념들을 꼭 메꿔 가십시오.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있는데 안 풀려라고 이 질문 많아요. 요게 좀 사고력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어서 선택은 했지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많고 풀어봤는데 또 다시 틀리고 이러면은 걱정 많이 되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그 자료를 또 한번 보시고 분석하고 하면서 그 자료에 매우 많이 익숙해지시고요. 패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수능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자료의 패턴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2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그 패턴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판매 수입 변화율 0이고 뭐 판매 수입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과 같고 이 패턴은 한 5, 6년째 계속되고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면서 문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문제에서 출제됐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료를 그냥 해석하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능 최소한 4개년 기출문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6월 9평, 6평, 9평 수능 문제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 혼자 푸셨을 때 개념의 누수가 문제풀이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강좌로 봤을 때는 그 문제풀이 강좌가 아주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평가원 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패턴 이해하는 데 정말 필요하다는 걸 단원별로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빠르게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자료에 있어서는 출제 의도라든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의도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운 부분, 어려운 파트에 대해서 전체를 다 듣지 않으시더라도 탄력성이 약하다 그러면 3단원의 그 파트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35점 이상의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개념도 더 정확해지실 거고요. 기출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는 그냥 답을 맞췄다 이건 아닌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선지가 있으면은 이 선지는 왜 틀리고 이 선지는 왜 맞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거는 시험 볼 때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볼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는 실전처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전 문제풀이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실전 시험에서의 감이 없어서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실전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없어. 2분이면 다 풀었어.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한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져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렇다고 막 1시간 고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4, 5분은 고민해 보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펼쳐보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 보고 있는 것들, 잘못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가 지금 갑자기 9월 가까이 되는데 경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 경제를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그런데 부족함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계속 조금씩 메꿔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 요청하는 친구 중에서 그냥 제가 몇 점인데 저 어떻게 준비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다시 거기다가 보통 비공개 글인데 제가 답글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제가 답을 못 드린다. 원래 답도 없지만 제가 상담을 못한다. 지난해 수능 문제를 풀었으면 또는 6월 평가원을 풀었으면 몇 번을 틀렸느냐.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려워하는 파트가 다른데 그리고 어떤 걸 틀렸는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상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취약한 부분을 조금씩 메꿔가는 90일이 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시험 보는 연습이에요. 그 시험을 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장하거든요. 더 어렵습니다. 경제의 특징이 20문제가 거의 모두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그 자료 해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실제 들어갔을 때 시간의 압박이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대로 못 보고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전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면 한 25분 정도 마킹 시간까지 생각하시고요. 쫓기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들을 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이제 90일 정도 남았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시험을 많이 보는 과정에서 시험 보는 스킬, 시험 보는 힘이 생겨요. 선생님이 예전에 지금 경제 강사이지만 영어 점수가 매우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그래서 영어 점수가 매우 필요한데 토익 점수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도 한 10년 이상 지난 일인데요. 토익 점수가 필요한데 선생님은 스피킹이 잘 안 됩니다. 리스닝도 잘 안 되고요. 근데 토익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 가서 매달 시험을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그 모의고사를 사갖고 있는 모의고사 다 사갖고 계속 풀어봤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시간에 쫓기면서 막 짜증나면서 그렇게 풀어봤는데 제가 토익에서 LC는 만점이 안 나왔는데 기가 저주를 받아서 RC는 만점을 찍게 됩니다. 100문제 중에 100문제를 다 맞았거든요. 전 지금도 영어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시험을 실전처럼 연습하는 과정을 꾸준히 해와서 시험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90일은 모의고사 풀면서 시간 재면서 시험에 좀 최적화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모의고사가 좋은 게 1단원부터 6단원까지 20문제를 어느 정도 비중에 맞춰서 다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사설이든 뭐 평가원이든 학력평가든 뭐 다 그렇죠. 이번 9월도 그럴 거고요. 이 모의고사 20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단원이 2문제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형태가 뭐 경제순환 모형, 뭐 기회비용 뭐 이런 게 되겠죠. 안 어려워. 그리고 6단원이 금융 파트인데요. 새로 들어온 파트죠. 금융 파트에서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 빼면 실질이자율 안 어려워. 안 틀려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그리고 금융 상품 이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1단원과 6단원은요. 2문제밖에 출제도 안 되고 실제 이제 모의고사 다 그렇게 출제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출제하고 비중이 되게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 효용 극대화라든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정부의 세금 문제, 조세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3개 중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구평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게 패턴이에요.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데 2단원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결국 여러분을 변별력을 주는 문제는 3단원이 될 거고요. 3단원에서도 뭐 잉여 문제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정부의 개입 문제라든지 그때 수요 공급 곡선 변화하는 모습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가? 수요 공급표 막 이런 것들이 요즘 신유형 패턴입니다. 그리고 4단원 거시경제라고 하는 4단원에서의 조금 어려운 자료, 5단원에서 환율, 비교우위. 비교우위는 상당히 매년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우위 문제에 있어서는 수능 문제 한 10년치는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부족한 개념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을 한번 보셔가지고 틀린 문제가 비교우위면은 비교우위 파트를 더 공부해 보시고요. 기출문제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만약 환율 문제를 자주 틀린다 그러면 환율을 좀 메꿔 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모의고사도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공부하면 더 좋아지는 법이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좀 불안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이건 뭐 강좌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또 겉보기엔 되게 막 웃잖아요. 뭐 그 긍정적 마인드로 봤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하는데 나빠질 게 있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버텼습니다. 제가 수능 경제를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수능 경제 강사
점점 사라지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력자가 없으셔서 저를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을 텐데, 아니 제가 조금 더 공부 준비해주고 1년의 경험을 더 갖고 이러는데 나빠지겠습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더 하면 더 좋아진다라는 이 남은 90일 마음 쫓기지 마시고요. 90일 동안 그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약점 보완으로 가는데 더 좋아지겠죠. 잘하는 것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일단은 너무 잘하는데 경계수나 무용만 막 20개 풀고 공부했는데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약한 거 머리 아프시겠지만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보완해 나가시면 확실히 더 90일 이후에는 좋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항상 마지막 순간에 불안해해서 자기의 컨디션을 놓치고요. 그래서 공부가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을 겁니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 놓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평가에서 여러분이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자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자들이 누구나 다 지금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마인드 잘 잡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말했던 거 여러분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만약 비교 우위에 있다면 비교 우위를, 환율에 있다면 환율을, 탄력성이 있다면 탄력성을 이걸 하나씩 메꿔가면 불안감은 줄고 여러분의 실력은 업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9월 평가원에서 잃을 게 없습니다. 점수 안 나오면 괴로움? 그것도 얻는 겁니다. 수능날 얻는 괴로움은 말도 못할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수능장하고 정말 똑같은 시간대와 타임과 그다음에 똑같은 출제위원들이 여러분에게 리허설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만약에 되게 어려웠으면, 국어가 어려웠으면 분명히 그 다음 시간에 영어, 수학 볼 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실제 수능장에선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평 대비 캐스트라고 했는데 제 마음은요. 이게 구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능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못 보면 못 본 대로 머리에 잔상 남은 대로 사회탐구는 마지막에 보거든요. 경제는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집중력 최대한 살리십시오. 앞 과목에서 한두 개 조금 틀렸다고 해서 막 경제에서는 정신줄을 놓았어요. 제 저주를 얘기하자면 수능장에서도 정신줄 놓는다고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경제, 사탐 경제 풀 때 시간까지 안배 잘 하시면서 이게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십시오. 그리고 나면 약점이 또 보일 겁니다. 그걸 메꿔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실전 리허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평에 맞춰서 지금부터 한 20여일 남았나요? 20여일 동안은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수능을 1차, 2차 본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기회인 거야. 9월 평가원은 수능 첫 번째 1차, 그 다음에 진짜 수능은 2차가 될 건데 1차는 반영 안 할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선생님은 실제로 수능 1세대입니다. 많은 강사분들께서 본인의 나이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시는데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젊은 수능 1세대. 저는 94년도에 수능을 봤나? 그럴 거예요. 우리 때는 8월 20일 날 수능을 한번 1차를 봤고요. 11월에 2차 시험을 봤습니다. 실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의 지금 8월 20일은 아니지만 9월 보는 모의평가가 1차 수능이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능에 최대한 도움될 수 있게 수능 실전처럼 시험을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90일 충분합니다. 80일도 충분합니다. 노베이스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노베이스인데 경제하신다고 하면 경제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조각 나이 있는 부분, 약점 있는 것들 그걸 90일 동안 메꿔 가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모의고사를 풀어 가십시오. 제가 이제 남은 커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풀이는 단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한 10문제씩 시험을 2번 정도 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소수지만 그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수준이 있는데도 만점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킬러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강좌 들으면서 자괴감 느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추석 특강으로 수특수한 분석 강의를 할 겁니다. 연계 교재. 그래갖고 4시간에 4번 정도 수업으로 사실 실제 그러면 러닝타임으로는 현장 강의이기 때문에 3시간 4번에서 한 12시간 강의로 수특수한 다 분석할 거고요. 그게 마지막 강의 하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석 특강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적중 심화 모의고사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겁니다. 경제 공부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되게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의 커리를 여러분에게 같이 90일 동안 갈 테니까요. 앞부분에서 부족한 것들 메꾸시면서 그 커리를 잘 따라가셔서 90일 동안 좀 더 좋아지고 완벽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선의 것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요 말을 넣을까 말까 했는데 들어가 있네요. 제가요, 그 누구보다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저의 다짐입니다. 저도 90일 동안 여러분과 동일한 수험생의 입장에도 서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더 도움이 될지를 꾸준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을 지금 강의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90일 동안은 경제에만 매진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피드백 하시면서 보완해 가시면서 예, 그러면서 계속 만점을 향해 가도록 하시죠.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잘 되실 거예요. 막 말 더듬네요. 일부러 더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경직됐나요, 제가? 예. 좀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 강의를 보면 알지만 까불잖아요. 90일 동안 좀 잘 불안해하지 말고 약간의 긴장감 좋아요. 예. 어떻게 긴장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약간의 긴장감 갖고 꾸준히 잘만 준비해 나가시면 정말 좋은 미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하자면 제가 아주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강좌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난에 허덕이고 예. 지금도 뭐 많이 가난합니다만 가난에 허덕이고 예. 예. 지금 뭐 잠깐 방송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것도 또 캐스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예, 뭔 일인지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예, 제가 가난에 허덕이고 가난이 진짜 계속 나오네요. 갑자기 가난이 잠깐만요. 예, 가난에 허덕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never give up and you will succeed라는 어떤 그 단어를 듣고 이 난타는 말 같더라고요. 각자의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주어진 가정 환경도 다를 거고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건데요. 되게 징그럽죠? 이런 얘기하니까 막 손발 오그라들고 그쵸 여러분? 근데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저도 그랬듯이 제 고등학교 가정과 여러분의 고등학교 가정 또 부러운 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각자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남은 90일 동안은 어쨌든 이게 좀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게 여러분의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요. 예, 한번 정신을 집중하셔서 네버 기법 하셔서 석시드는 몰라도 프랙티스를 통해서 퍼펙트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의 끝은 항상 이거죠. Practice makes you perfect. 연습이 너를 더 완벽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연습하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이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약점을 계속 저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점이 많죠? 예. 오늘 캐스트 영상은 이겁니다. 남은 90일 동안 약점 보완하시고 지나간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매몰 비용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과정 속에서 점수를 더 높여갈 수 있는 구평이 되시기를 강력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강사 우영호였습니다.